전체 5층인데요. 총 16개고 채권 최고액이 1차에 6억 5천, 2차에 1억 9천에서 총 8억 4천이.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 유의사항 98번째, 월세인 원룸을 전세로 전환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 설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DDR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건물이 새 건물이 보입니다. 전체 5층인데요. 1층은 3분의 1 정도가 소매점이고 3분의 2 이상이 주차장 및 계단이고 원룸이 2층, 3층, 4층에는 원룸이 6개, 5개씩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총 16개고 5층은 이제 근생 사무실인데 주변을 보니까 전신주가 막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노후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서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노후화된 그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비하겠다는 곳인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내지어진 곳이죠. 건물은 보다시피 이제 3년이 안 된 신축된 건물이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토지연계 확인 도면과 지적도 등을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땅 모양도 좋고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이 조그마한 필지도 다 건축 부지입니다.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대학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대학과 그리고 대학병원 이런 것들이 직선거리로 뭐 100m도 불과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원룸이기 때문에 공실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에는 일종근생 소매점,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5층에는 근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물의 가치를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떼야 될 것이 토지연계획 확인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건물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는 을구의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1차에 6억 5천, 2차에 1억 9천에서 총 8억 4천이 같은 금융기관에 있고 그 외에는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의 신용상태가 현재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임대를 현재 보증금 4천에 월 4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원룸 16개가 있으면 그건 뭐 보증금이 4천만 원씩이라도 6억 4천이 되죠. 그리고 월 40만 원이 또 1년간 16개에서 1년간 들어온다 하면 그것도 또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비록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래 새 집이고 황금성도 좋고 수익률도 좋은, 공실률 같은 게 없으면 이제 수익률이 더 좋겠죠. 왜? 대학에서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증금 자체는 월 40만 원인 것을 전세로 1억 원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했을 때 내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기본적인 권리, 잘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에 생기기 전에는 민법만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부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 민법의 계약 규정에 관한 특별법이어서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만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임대차 계약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대항력입니다.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은 모두
뭐 설사 뭐 불법이든 뭐 위반 건축물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건축법에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원래는 등기부에 나타나야만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니 채권적 권리, 물권적 권리라고 말하는 건데, 등기가 있으면 내가 그 등기된 날 이후에 권리자들보다는 내가 선순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는 사실 등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러니까 주택을 점유하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주한다 그 말이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러니까 주소를 그리 이전에 놓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이제 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1억 원의 전세를 살다가 전세가 만료돼서 이제 보증금을 내가 만료 후에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 그 문제가 뭐 안전하다면 문제될 건 없죠. 보증금 4천에 월 40만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은 6천만 원에 대한 월 40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은행에 넣어봐야 월 40만 원 나올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임차인한테는 유리한 것이나,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이 진행되는 거 아니고 경매가 돼서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에 대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만 해소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물에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건물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임대차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선순위 임차인들, 이 사람들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선순위 되는 권리자들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이제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 만료 후에 임대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옮겨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활용을 해서 등기부에 내 권리를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고요. 그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것에 대한, 또는 나도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사람들에 대한 임대차 정보가 선순위니까 그걸 계약할 때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돼 있고, 기타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사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정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확정일자에 대해서 보면, 확정일자는 뭐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남겨두는 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받거나 또 법원에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근거 서류를 다 갖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내 임대차 계약이 언제 성립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필요한 부분은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서식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라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을 할 때 이미 선순위로 되어 있는 임대차 정보 제공을 어떤 경우에, 물론 내가 아직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이렇게 돼 있죠.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해당 주택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그리고 여기 규칙에 돼 있는 것이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정보 제공 요청 방법, 그러니까 규칙 제7조에 의해서 주택의 임대차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 조금 전에 봤던 그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근저당권자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권리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물론 근저당권 외에 나머지 지저분한 뭐 가처분, 가압류, 뭐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은 가급적 계약을 안 해야 되겠죠. 전세 계약은 당연히 안 해야 할 것이고, 월세 계약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선순위 근저당권만 있다 그러면 객관적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담보감정에는 감정가의 2배 정도라든지, 또는 수익 분석에 의해서 분석률, 원룸은 통상 뭐 한 8%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 광역시 경우에는 말입니다. 6에서 한 8%.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6에서 8% 이상은 되어야, 그러나 예금 금리보다 2% 이상 이렇게 수익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그걸로 건물 가치를 환산해보는, 그래가지고 선순위가 대출이라든지 선순위 임차인이란 이런 걸 공개하고 나면 내가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순서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대차 정보 제공을 받는 절차나 또 법률적 근거, 그리고 그 증서, 신청서, 이런 것들은 이런 법에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받는 규칙, 그리고 임대차 정보 제공에 하는 규칙, 같은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해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부득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런 법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전세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 만료 후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실수로 경매를 당하는 어떤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대응해야 되는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보면 경매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대부분 이제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매매보다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임대인이든 조금 내가 거래될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서라도 거래를 시켜서 채권자들한테,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차인이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생각을 하지, 경매 당할 때까지 끝까지 있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가 근저당권자 하나 있고 나머지 좀 깨끗하고, 그리고 뭐 주인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건물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뭔가 다른 곳에서, 이 건물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쪽이 경매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 절차를 밟게 되니까, 그 민사집행법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 이 사례를 정리해 보면, 내가 계약을 할 때 월세를 전세로 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을 할 때 내 전세 보증금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근저당권자의 금액이 위에는 없고, 또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택 임대차 정보에 대해서 내가 발급받아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해보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제 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궁금한 점은 저희 DDR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다른 곳에서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